다시 히말라야입니다. 내 젊음과 꿈을 바친 곳 히말라야는 내 삶의 전부였습니다. 그 히말라야를 다시 찾았습니다. 지난 20여 년 나는 수없이 히말라야 설산에 도전했고 끝내 8개의 손가락을 잃고 말았습니다. 저기 지금 바로 앞에 보이잖아요. 저 가운데 바위 있는데 저기가 이제 뒤로 가려면은 저쪽 코스를 택해야 되고 앞으로 가려면 앞으로 더 나와야 됩니다. 여기 손이 다 가려요. 이 뽕으로 지나가야 된다는 거. 지난 20여 년 수많은 히말라야 설산을 올랐습니다. 에베레스트, 안나푸르나, 초유, 난가파르밧. 도전, 실패, 성취, 자유. 그 모든 것이 나의 히말라야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7년 전 8개의 손가락을 히말라야에 바친 이후 더 이상 설산을 오를 수 없었습니다. (2011년 8월) 박정헌은 전혀 새로운 시도를 하고 있었다. 그것은 히말라야 2,400km 횡단 비행. 한국 최초 헬기 패러점프 기록을 가진 하명민. 있는 것 같은데? 그리고 패러글라이딩 국가대표 출신의 홍필표. 두 사람이 동참했다. 한쪽이 긴 것 같은데? 이제 이들은 장장 6개월에 걸쳐 히말라야 2,400km, 아무도 가지 않았던 그 하늘길을 날아갈 것이다. 오로지 히말라야의 바람에만 의지, 하늘을 나는 것. 그것은 그리스 신화 속 인류 최초로 날개를 만들어 자유의 비상을 시도했다고 하는 인물 이카루스의 꿈을 이어가는 것이다. 남극 북극에 이어 지구 제3의 극지라는 히말라야. 그 하늘길을 무동력 날개로 횡단하겠다는 인류의 새로운 도전. 예측할 수 없는 난기류와 희박한 공기, 그리고 혹한과의 사투가 기다리고 있는 것이다. 열과 바람, 산에서 생겨나는, 대지에서 생겨나는 그런 자연의 어떤 힘을 이용해서 이렇게 2,400km를 무동력으로 횡단하게 되는 거죠. 이들의 항로는 히말라야 전 구간, 가장 서쪽 끝 K2 난가파르밧에서 안나푸르나와 에베레스트 등 히말라야 8,000m급 봉우리를 따라 네팔 동쪽 끝까지 날아갈 것이다. 히말라야 횡단 비행은 박정헌의 오랜 꿈이었다. 2004년 가셔브롬 등정 이후 그는 패러글라이딩을 이용 하산한 경험이 있었다. 혼자 쪽으로 바로. 이후 히말라야 비상은 그의 염원이 되었다. 어차피 이제 근데 막상 요 길도 가보면 상승 기류가 좋으면 좋은데 상승 기류가 적으면 이 바위 협곡이 장난이 아니라고 보면 이 파키스탄은 비행으로 볼 때는 가장 위험 지역이라. 터버런스도 강하고 난기류도 강하고 금방 몰아쳤다가 막 먹구름 오고 소나기 때리고 이러기 때문에. 횡단 비행의 출발지인 파키스탄. 험악한 산악 지형과 시시각각 변하는 바람, 그리고 예측할 수 없는 난기류까지. 패러글라이딩 비행에는 최악의 조건이다. 카메라 하나하고 배터리 하나하고 여분 이렇게 해서 케이스로 여기 이제 같이 모이면은 제가 촬영하는데 혹시 이제 떨어질 때를 대비해서 시험 비행을 앞둔 대원들 철저히 준비를 한다. 요건 뭐냐면 요거는 이제 시리얼 같은 건데 한 끼 식사, 가벼운 식사 이렇게 쓰는데 염소 잡아먹는 비상식량은 가벼운 고열량 식품으로 준비한다. 예기치 못한 곳에 비상 착륙할 경우를 대비
현지 화폐로 비상금도 챙긴다. 가장 중요한 거지. 박정원의 히말라야 횡단 비행에는 KBS 촬영팀도 동행했다. 히말라야 하늘길 촬영 역시 처음 시도였다. 촬영팀은 비행 장면을 다양한 영상으로 담기 위해 특별한 준비를 했다. 꺼내놓고 안으로 소형 카메라를 준비. 패러글라이더 곳곳에 부착했다. 또한 비행 중 흔들림을 흡수할 수 있는 특별 장비도 직접 제작, 촬영에 동원했다. 개인 장비와 촬영 장비, 그 무게가 20kg이 넘는다. 촬영 감독이 함께 비행에 나섰다. 그러나 히말라야의 거센 바람 앞에 이륙조차 만만치 않았다. 그렇지. 마침내 촬영 감독을 태운 2인승 패러글라이더가 성공적으로 이륙했다. 비행팀 역시 카메라를 장착한 채 낭떠러지를 향해 망설임 없이 몸을 던졌다. 비행 중인 파일럿의 생생한 얼굴, 패러글라이더 정면에 설치한 카메라가 잡은 영상이다. 헬멧에 부착한 카메라는 파일럿의 시선과 똑같은 영상을 제공한다. 파일럿 뒤쪽에 설치한 카메라는 파일럿의 작은 움직임 하나도 놓치지 않는다. 이렇게 파일럿의 앞뒤에 부착한 카메라로 역동적이고 생생한 비행 느낌을 그대로 담을 수 있었다. 패러글라이더 날개에 부착한 카메라가 잡은 영상은 고도감과 깊이감을 더했다. 이렇게 제작진은 패러글라이더와 파일럿의 몸에 부착한 10개 이상의 카메라로 다양한 비행 장면을 촬영할 수 있었다. 2인조 텐덤 비행, 앞사람은 촬영을, 뒷사람은 조종을 맡는다. 착륙을 시도하는 텐덤 비행팀. 히말라야 아이들이 놀란다. 이들에게 대원들의 비행은 전혀 낯선 광경. 착륙한 곳이 하필이면 학교 근처. 남자아이들이 순식간에 대원들 주변으로 몰려들었다. 여자아이들은 선뜻 다가오지 못한다. 학생의 도움으로 어렵지 않게 날개를 수습할 수 있었다. 하늘에서 내려온 이방인. 이들에게 비행팀은 어떻게 비쳤을까? 히말라야 패러 비행에서 불시착은 기본이다.
예정 지점을 살짝 벗어난 착륙. 텐덤 비행팀이 곡식 낯가리에 처박히고 말았다. 히말라야에서 이 정도 착륙이라면 행운으로 여겨도 된다. 스릴이 있었는데 좀 힘들다. 이것도 감사하게 생각. 예상치 못한 상황, 폭발 사고가 발생했다. 태양열로 충전 중이던 배터리가 뜨거운 히말라야의 태양을 견디지 못하고 폭발하고 만 것이다. 흔들림 방지용 카메라가 망가져 버렸다. 어렵게 만들었던 특수 장비가 겨우 2번의 촬영 후에 사용 불가가 돼버린 것이다. 텐트 안에 사람이 있었더라면 더 큰 사고로 이어질 뻔한 아찔한 순간이 그렇게 넘어갔다. 아니 탄 거는 탄 건데 칩이 폐허가 돼서 그래요. 비행을 한 날이면 전 대원이 늘 한자리에 모였다. 비행팀과 촬영팀이 함께하는 자리. 그날 촬영한 영상을 함께 살펴보기 위해서다. 보다 완벽한 영상을 잡아내기 위해 빠뜨릴 수 없는 일과였다. 처음 이륙할 때 좀 있으면 정해진 이 착륙장이 따로 없는 패러글라이딩 히말라야 횡단. 비행 도중 뜻하지 않은 경험도 하게 된다. 폴로 경기 결승전이 벌어지는 경기장. 하필이면 그곳이 착륙 장소였다. 아이들이 먼저 발견했다. 하늘에서 내려오는 커다란 날개 하나. 순식간에 현지인들의 시선을 집중시키고 말았다. 날개가 내리는 곳으로 몰려가는 사람들. 박정헌 대장이 순식간에 엄청난 인파에 둘러싸이고 말았다. 근데 뭐 오늘 행사에 우리가 축하 비행한 것 같네. 돈 받은 거라.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모였는데요 지금. 와,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게 처음이네요. 비행하면서 한 몇백 명이 되는 것 같은데요, 완전히. 이야. 현지인들은 날개를 타고 내려온 이방인을 열렬히 환영했다. 엑스 히말라야 화이팅! 파키스탄 최대의 폴로 축제. 경기는 박진감이 넘쳤다. 대원들은 본부석으로 안내되었다. 이게 처음에는 몰라요. 근데 보면 볼수록 계속 빠져들지. 그리고 스피드감이 상당히 있고, 또 이제 동물하고 호흡을 맞춰야 되니까 금방 뭐 찍으려고 그래도 사진 찍으려 금방 지나가버리네. 좀채 보기 힘든 장면도 만날 수 있었다. 언덕을 가득 메운 여성 관중들. 엄격한 이슬람 국가 파키스탄. 이날 경기만큼은 여성의 관람도 허락된 것이다. 이어지는 경기. 마침내 골이 터지고 경기가 끝났다. 이들의 열광과 대원들의 특별한 경험도 끝이 났다. 본격적인 히말라야 설산 비행을 위한 트레킹이 시작되었다. 파키스탄 히말라야의 심장부로 들어가는 길. 해발 3,000여 미터 고원지대 이색적인 장면을 만났다. 피시? 대신. 어디서 고기는? 잡아먹기. 스스럼 없이 잡은 물고기를 보여주는 현지인. 이들에게 이방인에 대한 경계 따위는 전혀 없다.
포터? 아이들 역시 마찬가지. 주저없이 대원들에게 다가오는데 도망간다 겁나서. 카메라 앞에 서기는 부끄러운지 냅다 꽁무니를 뺀다. 이미 자연과 하나가 되어 있는 야생의 아이들. 금세 친해진 아이들이 대원들 곁을 떠날 줄 모른다. 휴대폰으로 음악을 들려주자 히말라야 소녀의 얼굴이 환해진다. 이 순수한 맨 얼굴을 만날 수 있는 것, 히말라야가 주는 선물이다. 소들도 있고. 고도가 높아지면서 풍광이 달라지기 시작한다. 계곡으로 이제 들어가면 돼. 드디어 히말라야의 품으로 들어섰다. 시원한 물이 솟아오는 빙하수가 막 클클 넘치네. 뭐 먹어야 되겠다. 만년설과 빙하가 만든 태초의 물. 야, 아이고 좋다. 아유, 물 맛이 끝내줘요. 끝내줘요. 이륙 지점으로 이동하기 위한 등반. 새벽 2시부터 시작된 산행이었다. 험한 산길을 따라 2,000m나 올라야 했다. 낯익은 풍광입니다. 끝없이 펼쳐진 만년설 봉우리들. 이 풍광 앞에서 늘 설레었습니다. 알지 못할 흥분과 동경. 저 하얀 산에 오르고 싶다는 갈망. 그것이 날 히말라야로 이끌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나의 두 손과 두 발로 더 이상 저 봉우리를 오르지 못합니다. 그래서 선택한 것이 히말라야 하늘길이었습니다. 그렇게 해서라도 히말라야를 품고 싶었습니다. 히말라야가 다시 품어주기를 원했습니다. 네, 가슴이 벙할 정도로 좋습니다. 이런 내생에서 이런 멋진 경치에서 이런 멋진 이륙장에서 비행을 한다는 자체가 꿈만 같습니다. 비행 준비를 마친 대원들이 마침내 날개를 펼쳤다. 발에 카메라를 매단 대원이 펭귄처럼 달려 훌쩍 히말라야 하늘로 날아올랐다. 본격적인 고산 비행. 시시각각 변하는 기상과 바람, 극도의 긴장감이 엄습해온다. 비행 중에도 분주하기 그지없다. 끝없는 설산과 빙하, 그 위로 바람 같은 비행. 오랫동안 꿈꾸던 순간이 바로 이것이었다. 마침내 히말라야의 머리 위를 날며 대자연과 하나가 된 이카루스의 후예들.
무사히 고산 비행을 마치고 착륙하는 비행팀. 3일 동안 걸어서 올라간 길을 30분 만에 내려와 버렸다. 그 뒤로 눈사태가 이어졌다. 자칫 눈사태 쪽으로 접근, 후폭풍에 휘말렸더라면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는 아찔한 순간이었다. 그렇게 비행팀이 훌쩍 날아서 내려간 다음 촬영팀은 다시 걸어서 하산해야 했다. 또다시 예기치 못했던 상황이 발생했다. 지상 촬영팀의 보급이 끊긴 것. 별일이 다 생깁니다. 우리 포토들이 짜파티하고 달하고 해줘서 지금 저녁을 먹고 있습니다. 이거 없었으면 오늘 아침 11시간 동안 텐트 굶고 이렇게 해서 체면이고 염치고 돌볼 겨를이 없다. 달달하면서 맛있네. 이거는 맛있게는 인간이 대자연 앞에 몸을 낮췄다. 인간과 대자연과 신이 하나가 되는 순간. 이처럼 알지 못할 충만감도 함께하는 곳. 그곳이 바로 히말라야다. 그러면 이렇게 쓰리나가래서 이제 기어코 우려하던 일이 몇 킬로가 벌어졌다. 되는데, 둘러가는 거리로 하늘길이 생각하면 막혀버린 것이다. 몇 킬로야 도대체? 인도 국경까지는 여기서 사실은 30km 이내에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비행을 한다 그러면 뭐 한 두 스물 정도면 30km를 갈 수가 있죠. 그렇지만 지금 인도와 파키스탄은 분쟁 지역이죠. 어떻게 보면 우리의 남북 간의 대치 상태와 같기 때문에 실제로 행정적으로도 그렇고 이 국경을 넘어간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비행 허가가 나지 않는 국경지대. 우회할 수밖에 없었다. 느닷없이 히말라야 한가운데 엄청난 호수가 길을 막았다. 예전 등반 때는 보지 못했던 호수였다. 끊어진 육로. 작은 목선이 유일한 이동 수단이다. 실험 방법이 완전 기가 찬다. Very exciting. 이 호수는 2년 전에 생긴 것이다. 엄청난 산사태로 계곡 물길이 막히면서 이렇게 호수가 생겼다. 곳곳에 수물의 흔적이 남아있다. 여기가 예전에는 다 마을이었어요. 물에 다 잠긴 수심이 300m가 넘어요. 히말라야 대자연이 빚은 물길. 물길은 이렇게 아슬아슬했다. 일정이 빠듯해졌다. 비행으로는 1시간이면 날아갈 거리를 3박 4일간 달려야 했다. 곳곳에서 복병이 발목을 잡았다. 그렇게 달린 거리가 1300km였다. 마침내 도착한 인도 파키스탄 국경. 고리를 넣으라고요. 입국 심사는 엄격하고 까다로웠다. 인간이 그어놓은 지상의 경계선이었다. 이 경계선에서 또 하나 이색적인 광경을 목격했다.
국경에 인도와 파키스탄 두 나라 사람들이 가득 모여 있었다. 매일 해질녘에 벌어지는 국기 하강식에 모인 인파였다. 뜨거운 응원전을 등에 업고 파키스탄 군인들이 등장했다. 상대국을 향해 엄청난 함성을 지른 다음 힘차고 빠른 걸음으로 인도 국경 쪽으로 향한다. 과장된 몸짓, 허세, 으름장, 상대국을 향한 신경전이다. 대원들은 이런 모습이 이채롭기만 하다. 마침내 양국 국기가 내려왔다. 매일 이 국기 하강식에 양국 국민들이 모여 서로의 세를 과시하고 자국 군인들을 응원한다. 양국의 견제와 대치, 그 만남은 짧고도 강렬했다. 인도의 비를. 이곳은 세계 각국의 수많은 패러글라이딩 동호인들이 모여드는 곳이다. 잘 갖춰진 이륙장과 착륙장에서 비행을 즐기고 떠난다. 그러나 일반 동호인들과 달리 히말라야 횡단팀은 이곳에서 장거리 비행을 시도했다. 박정헌과 함영민, 홍필표, 이 세 대원이 가뿐히 이륙에 성공했다. 하늘에서 내려다본 히말라야, 그 누구도 본 적 없는 최고의 장관이었다. 으아, 죽입니다 이 간격. 딱 둘러보세요. 모든 게 히말라야 설산입니다. 이럴 수가. 드디어 꿈에 원하던 비행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고산 장거리 비행은 긴장의 연속. 행동 옆으로 와! 특히 대원들 간의 대형 유지가 중요하다. 영민이 쪽으로 붙어라. 그렇지. 좋아. 서로가 대형에서 이탈하지 않기 위해 각자의 비행 상황을 계속 전해주고 받는다. 왼쪽으로 돌아! 전화 왼쪽으로 돌아! 왼쪽으로! 돌려! 이미 얼굴과 손은 추위로 얼어들어 가고 있다. 그러나 대원들은 그 누구도 쉽게 시도하지 못하는 장거리 히말라야 설산 비행, 그 꿈의 비행을 이어갔다. 고산 장거리 무동력 비행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다. 가장 큰 과제는 고도 유지. 자, 지금 현재 3,900에서 잠깐 떨어졌는데요. 3,900 내외로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고도가 점차 떨어지고 있었다. 그때 구세주가 등장했다. 독수리였다. 고도계가 계속 하강 경고음을 울리는 순간 독수리가 나타난 것이다. 독수리는 열기둥, 즉 상승 기류를 따라 날개짓 없이도 고도를 높이는 능력을 지녔다. 독수리를 따라가자 고도가 높아지기 시작했다. 장거리 비행에서는 상승 기류를 찾는 것이 중요하다. 뜨거운 공기가 수직 상승하는 열기둥. 그 상승 기류를 타면 초당 8m에서 10m까지 급상승할 수가 있다. 열기둥을 타고 올라가 고도를 확보한 다음 활강하다가 다시 상승 기류를 타고 봉우리를 넘는 비행. 이 비행을 반복하면서 장거리를 날아가는 것이다.
이렇게 비행 3시간이요. 갑자기 기체가 심하게 요동치기 시작했다. 대원들과 간격도 멀어지고 있었다. 착륙을 해야 할 상황. 다행히 눈 아래 논밭이 펼쳐졌다. 그러나 2인승 텐덤 팀은 사정이 달랐다. 내릴 데가 없어, 내릴 데가. 요 밭에 있다, 요 밭. 요 밭. 나무 없지? 오케이. 나무가 없잖아. 오케이, 없어. 작은 밭을 겨냥한 분주한 조종. 그러나 착륙지를 벗어나고 말았다. 가면서. 안 돼. 다리, 발차기. 또다시 불시착. 괜찮아? 괜찮아. 그나마 사과나무가 쓰러지면서 충격을 완화시켜 주었다. 예, 이 나무 아니었으면은 저희 지금 갔습니다. 마치 매복이라도 하고 있었던 듯 마을 아이들이 몰려왔다. 니 하리까? Menam Oh. Talishkan. 텔레시카 니 하리까? Menam Talishkan. Talishkan menam. 반가워요. 쓰러진 나무를 세우는 것으로 아찔한 착륙은 마무리되었다. 2인승 텐덤 비행은 상승력이 부족하다. 열기둥을 찾지 못하면 중간에 불시착할 수밖에 없다. 지금 상황이 안 좋아서 불시착합니다. 좁고 가파른 계단밭. 착륙장 조건이 좋지 못하다. 발 들고. 엉덩이로 제동을 걸며 가까스로 안착했지만 날개가 높은 나무에 걸리고 말았다. 상황이 굉장히 긴박하게 돌아가네요, 이거. Do you know? No English? Can you speak English? No? 말은 통하지 않지만 현지인들은 서슴없이 수습을 도왔다. 비행보다 지상의 이 나무 꼭대기가 더 아찔하다. 찢어진 날개 수리. 현지인들이 손길을 도왔다. 티끌만한 의심도 경계심도 없는 사람들. 이들이 바로 히말라야 사람들이다. 대원들과 떨어진 나는 히말라야 어느 외딴 마을에 착륙했습니다. 나는 이들과의 만남을 직접 촬영하기로 했습니다. 히말라야 오지의 아이들, 그 순수한 미소와 몸짓이 고맙기만 합니다. 비탈진 산자락에 기댄 이들의 삶, 궁핍하기까지 한 이들. 그러나 물질적 풍요와 행복은 이들에게는 꼭 비례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유난히 야무지게 절굴질을 하는 여자아이. 라이스? 라이스? What's your name? Huh? What's your name? Sir, my name is Siwani. Sawali? Siwani. Sis name Sawali? Shiwali. Shiwali. 일 잘하네. 야무진 겉모습이 우리네 옛 노이를 닮아 있습니다. Where are you going? You go to home? 응? Where are you going? 제 키보다 훨씬 큰 절구공을 메고 가는 꼬마 장사. You go to home?
나의 애중공세가 도무지 감당이 안 되는 눈치인데 때맞춰 등장하는 구원군. 그제서야 꼬마 장사의 얼굴도 밝아집니다. 히말라야의 오지마을, 고산 등반을 하면서는 만날 수 없었던 이들, 가난하고 부족하지만 따뜻한 이들을 보면서 다시 나를 보게 됩니다. 어쩌면 이것이 히말라야를 찾은 또 하나의 이유일지 모릅니다. 푸른불 아래 히말라야의 산골아이가 책을 펼칩니다. 녀석이 꾸는 꿈은 어떤 꿈일까요? 비행팀이 뿔뿔이 흩어진 상황. 비행팀 상황 어떠세요? 지상팀은 초비상 상태다. 약 3시간 50분 정도 걸려서 울트라카시에 도착했습니다. 약 거리는 직선 거리로 105km 정도 왔고요. 아, 울트라카시 시민들이 환영을 해줍니다. 기분 무지하게 좋네요. 그 시각 하명민 대원은 먼저 목적지에 도착해 있었다. 카메라까지 현지인에게 맡기고 촬영이 한창인데 현지 언론의 인터뷰 공세까지 받는다. Some media person is here. They want to take your interview. Are you ready to give him the interview? 오, 굿! Huh? 굿! If you want to give him the interview, so they are taking your interview and they are 흔쾌히 승낙하는 한국 사나이. print media and some is electronic media. 오늘 일면 나온 게 있어. 다음날 하명민의 얼굴이 지역신문 1면에 실렸다. 미치겠어 내가 지금. 내려가고 더워가지고 막 어디서 왔냐 이러고 난기류 만나고 여기 와서 그것이 또 다른 사태의 발단이었다. 현지 경찰이 대원들을 쫓아왔다. 이곳 국경지대에서의 비행은 불법이라는 현지 경찰의 주장. 결국 추방령이 내리고 말았다. 이게 그쪽으로 가는 것 자체가 금지되는 비행이에요. 불법이라는 거고, 그 이전에 여기 우타르카시에서 비행을 하더라도 다큐멘터리 서류를 받아야 된다. 그럼 서류를 어떻게 받는지 이야기를 해달라. 그건 자기도 모르겠다. 이게 그런 서류 조항 자체는 없는데 이 애들이 무조건 이런 데서 비행을 하면 안 된다는 거. 비행을 막은 것은 히말라야의 신이 아니었다. 사람들이 그은 보이지 않는 선이었다. 신들의 땅 히말라야. 이는 인간이 대자연에 바치는 최고의 찬사이자 외경심의 표현이다. 힌두교의 신들이 산다는 히말라야. 신의 선물, 겐지스강이 흐르는 산자락. 사람 사리의 흔적이 뚜렷하다. 히말라야는 이렇게 신과 사람을 함께 품어왔던 것이다. 새로운 비행 장소로 찾아가는 길. 우여곡절을 겪으면서 히말라야 횡단 비행은 이어지고 있었다. 대원들에 대한 입소문이 퍼진 것일까? 한 무리의 아이들이 대원들의 뒤를 따랐다. 아이들이 비행 견학을 나온 것이다. 전교생이 모두 나왔다고 했다. 애들이 다 온 거구나. Is school finished now? No. No? Oh my God. 아니 수업 중에 다 온 거네. 그러니까. 야. 수업까지 중단하고 나온 현장 학습. 라무르? 라무르? 데레 라무르? 예상치 못했던 관람객 앞에서 대원들이 비행 준비를 한다. 그 어느 때보다 멋지게 날아야 한다는 중압감.
가뿐한 이륙에 아이들이 박수로 화답했다. 대원들의 비행은 어른들한테도 진귀한 구경거리였다. What is this? 뭐 이게 핀만 나? 인근의 한 마을. 조로야. 아, 예 맞다. 그 낚시 만드는 거 아이가? 조수확이 한창이었다. 척박한 땅에서 그나마 가꿀 수 있는 귀한 곡식이다. 조는 주식인 옥수수 못지않게 귀한 작물이다. 조를 물과 잘 섞은 다음 항아리에 넣고 불을 뗀다. 술을 빚기 위해서인데 그 제조 방법이 우리 전통주와 똑같은 방식이다. 아, 여기다 오라. 갓 만들어진 술 맛을 보는 대원들. 히말라야 술맛, 대원들의 판정패였다. 논농사가 불가능한 이 지역의 주식은 옥수수. 옥수수 가루를 10개 반죽해서 빵으로 구워 주식으로 삶는다. 사람과 짐승의 먹을거리가 다르지 않다. 마을에서 하룻밤 묵을 수밖에 없는 일정. 마을 사람들은 그들의 식량 저장고인 옥수수 창고를 선뜻 숙소로 내주었다. 야, 감독님. 이렇게 먹을 거 풍족한 데서 자리 깔고 자는 사람 나밖에 없을 깁니다. 이 정도 양이면 한 몇 달 살겠지? 옥수수. 옥수수만 먹고 이거 몇 달 살겠는데. 패러글라이더가 뜨자 독수리가 함께 날았다. 순식간에 패러글라이더를 따라잡는 독수리. 주변을 맴돌던 녀석이 서슴없이 대원에게 다가간다. 비록 먹이로 유인한 것이기는 하지만 새와 인간이 한 호흡이 되어 경계를 허무는 순간이었다. 또 다른 특별한 비행이 있었다. 모터 패러의 이륙. 일반 패러와 달리 모터의 힘으로 날아가는 것이다. 히말라야 횡단 비행은 철저한 무동력 패러글라이더 비행. 이렇게 모터 패러를 띄운 것은 촬영을 위해서다. 헬기나 비행기와 달리 모터 패러는 낮은 고도에서 속도감 있는 촬영이 가능하다. 그리고 미세한 부분의 촬영 역시 가능하다. 대원들의 비행도 근접 촬영할 수 있으며 히말라야의 비경도 속속들이 담아낼 수 있는 것이 모터 패러를 이용한 촬영인 것이다. 모터 패러 역시 한국에서 준비, 히말라야까지 공수해 간 것이었다. 아, 그러네. 항공기 제조회사에서 출력 테스트도 거쳤다. 레이저를 이용한 출력 테스트. 모터 패러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균형. 두 사람이 탔을 때 무게중심을 잘 잡아줘야 하는 것이다.
균형도 완벽했다. 안 어지럽나? 모터패러 시험 비행이 있었다. 모터의 추진력으로 날개가 펼쳐지면서 사뿐히 이륙했다. 비행 역시 순조로운 듯 했는데 갑자기 돌발 상황이 발생했다. 타이어 빠졌어! 타이어 없다! 타이어 없어! 타이어 빠졌단 말이야! 알아. 한쪽 타이어가 빠져버린 모터패러. 그 상태로 착륙을 시도했다. 실속 비슷하게 해서 내리니까. 다행히 적당한 맞바람이 있어 무사히 착륙할 수 있었다. 근데 만약에 이제 바람이 없다 그러면 상당히 지금 바람이 좀 있으니까 괜찮은데 바람이 없으면 완전히 꽈당 하는 거죠. 뭐. 시험 비행 후 모터패러는 한층 더 보강되었다. 다시 이륙한 모터패러. 이번에는 촬영을 시도했다. 대원들이 자전거로 체력 강화 훈련 중인 들녘. 시험 촬영은 완벽했다. 마침내 마지막 점검에 나섰다. 산악지형에서 모터패러와 일반 패러를 함께 띄우기로 한 것이다. 무동력 패러글라이더와 동력 비행의 호흡을 맞추는 중요한 점검이었다. 비행과 촬영, 모든 것이 원하던 대로 진행되었다. 마지막 시험 비행까지 완벽했다. 이제 남은 것은 과연 모터패러가 히말라야에서도 정상 작동하는가의 문제. 히말라야의 혹한과 똑같은 상황을 설정한 냉동 창고. 모터패러는 정상 작동했다. 파일럿들의 개인 장비도 혹한을 잘 견디고 있었다. 이렇게 철저한 준비 끝에 2,400km 히말라야 횡단 비행은 시작되었던 것이다. 히말라야 봉우리는 언제나 거대한 벽이었습니다. 그 벽을 오르고자 했습니다. 기존에 알려진 등반로를 따라가지 않고 아무도 가지 않았던 길을 오르는 벽 등반. 그것은 대자연 히말라야에 대한 나의 헌사였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내 삶을 바꾸었습니다. 특히 촐라체 봉우리가 그랬습니다. 대원들과 촬영팀이 다시 고산 등반에 나섰다. 촐라체 봉우리로 비행하기 위한 등반이었다. 거센 바람이 대원들을 막아섰다. 전문 산악인이 아닌 패러 비행 대원들이 오르는 길. 두세 배는 힘든 등반이었다. 거기에 거센 강풍까지 몰아치고 있었다. 더 이상 운행이 어려운 상황. 아예 주저앉고 말았다. 바람이 이렇게 세. 그냥 날아가 버려. 뭐 이 정도 바람 같으면 한 시속 250km 정도? 뭐 지금 상황으로서는 이건 사람이 날아가는 제트기. 지금 뜨면 한국에서 찾아와야죠.
여기서 날랐다 그러면 한국에서 찾아와야죠. 다시 이어진 등반. 목적지는 로브제 정상. 6,000m가 넘는 곳이다. 이야 보인다. 보인다 파노라마. 히말라야 최고의 파노라마를 감상할 수 있는 곳. 최고봉 에베레스트부터 8,000m급 봉우리들이 즐비하다. 박정헌이 다시 촐라체 앞에 섰다. 지난 2005년 그는 촐라체 북벽으로 정상에 오른 후 하산 도중 사고를 당했다. 크레바스에 빠진 후배를 구하려다 함께 조난을 당했던 것이다. 9일간의 사투 끝에 목숨은 건졌지만 동상으로 8개의 손가락을 잃고 말았다. 산악인 박정헌의 벽 등반 역시 그때 멈췄다. 근데 이 벽이 주는 감동, 이 벽이 주는 전율을 사실은 어디에서 맛볼 수는 없는 거죠. 왜냐하면 매 순간 공포와 위험이 공존하면서 그 속에서 자신의 어떤 삶을 확인할 수 있는 건 사실은 그런 행위들은 없거든요. 촐라체 등정. 그 대가는 가혹했다. 뭐냐면요, 이게 다른 안쪽에 있는 피부들을 이식시킨 거기 때문에 사실은 약해요. 그리고 특히나 우리가 그 뭐 치사 일을 하면서 주방 일을 하면서 그 다음에 우리 고편에 든다든지 등산을 하면서 하면 금방 이렇게 수포가 생겨버려요. 그리고 여기 붙어 있는 이 살들은 혈관이 없기 때문에 이게 피개 덩어리하고 똑같아요. 이게 빨리 얼는 거죠. 남들보다 한 2배 정도의 속도를 가지고 빨리 얼어버려요. 벽 등반의 꿈을 접게 했던 촐라체. 이제 그 봉우리를 향해 비행을 할 것이다. 이륙장은 6,100m의 로브제 정상. 마침내 로브제 정상에 올라섰지만 상황이 좋지 않다. 아니 근데 글라이더를 여기서 세울 수만 있으면 일로 나가는 게 훨씬 안전하다고. 이게 지금 꼬꾸라진다고. 꼬꾸라지면 글라이더 쏘는 에너지 때문에 다리가 확 꼽히면 대형 사고 난다고. 정상 이륙 지점 바로 앞은 깎아지른 절벽. 이륙에 필요한 맞바람도 불어주지 않았다. 더구나 여기는 가만히 서 있어도 숨이 가빠오는 6,100m. 실패의 연속이었다. 짧은 순간 바람을 찾은 홍필표 대원이 날아올랐다. 6,000m 고공에서의 비행. 낮은 기온과 지상 절반의 산소량 속의 비행. 그 누구도 경험해보지 못한 비행이었다. 다시 강풍이 몰아쳤다. 수시로 바뀌는 바람의 방향. 몇 번을 시도했지만 날개는 끝내 펼쳐지지 않았다. 안돼 다시. 바람이 이렇게 죽어 들어가나 봐. 이번에는 바람이 아예 죽어버렸다. 해발 6,000m의 난기류였다. 아, 가스트가 한 번씩 왔다 갔다 하네. 방향은 완전히 북서로 바뀌었어.
쎄 바람이. 대자연 히말라야의 신이 허락하지 않으면 어쩔 수 없다. 날아가. 바람이 완전 바뀌었어 이제. 지금 그냥 내려가고 싶은데. 도전과 실패는 고생하셨습니다. 늘 쌍둥이처럼 붙어있다. 바람이 너무 세져가지고 상황이 여의치 않네요. 박정헌, 그가 미련 없이 돌아섰다. 촐라체와 박정헌의 재회는 다음 기회로 미뤄졌다. 히말라야 2,400km 횡단 비행. 인간이 남겨둔 마지막 길. 히말라야 하늘길. 자유를 찾아 비상하던 이카로스의 꿈을 안고 그들은 세상에서 가장 높고 가장 험난한 길을 열었다. 자연과 인간의 가장 극적인 만남, 무동력 패러글라이딩. 삶의 고도를 높이는 그들의 날갯짓은 자유를 향한 비상이었다.